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홍석경 교수입니다. 한류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연결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연구했던 방탄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가사를 통해서 사실은 메시지 전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탄월드의 이 메이저 메시지를 연구하는 방식은 그 사람들의 가사 전체를 가지고 분석한다거나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거는 대중문화 분석에서도 많이 씁니다. 가사 전체를 과거에는 어느 가수의 이런 노래들이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걸 굉장히 문학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구했다면 지금은 왕창 다 긁어서 그거 전체에서 가장 자주 쓰는 단어 그 단어가 발생하는 맥락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로 갈 수 있고, 자 이것은 이게 대중 가요 연구에서 이게 처음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고 제일 많이 사용됐던 것은 정치인의 연설의 분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연설 같은 것들이 갖고 있는 정책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 수십 년간을 그거를 모집을 해서 어느 정권에서는 그 정권의 정책과 이 연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라든지 이런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K-팝에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팬덤 컬처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팬덤하고 저 팬덤하고의 어떤 세계관의 차이가 있나 아니면 어떤 정체성의 차이가 있나 이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활용의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연구들을 많이 쌓여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대부분의 팬덤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질적 연구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 자체를 한 분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그러나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가고 있고 연구들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웠던 것은 예를 들어 트위터에서 트윗은 구조가 트윗하고 리트윗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윗되고 리트윗되는 이 한없는 고리를 사실은 데이터가 분석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그 중에서 영향력 있는 리트위터인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그게 이제 셀럽인 거죠. 영향이 큰 사람인 거죠, 영향력이. 자, 이런 것들을 연구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강남 스타일 연구가 많이 됐었습니다. 워낙 엄청난 현상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튜브에 올린 강남 스타일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이렇게 분석해 나간 거죠. 그래서 어떤 SNS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식의 확산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해낸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대중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질적 연구하고 양적 연구 사이에 고민을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연구하고 싶은 그 욕망인 거고 문화 연구가 예를 들면 너무 어려운 이론들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 사람이 하던 것 같고 한 생각을 잘못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방법론을 가지고 새로운 연구 문제에 환이 열려 있으니까 과거 지향적인 고리타분한 이론과 연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 한국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정말 아방가르드입니다. 전 세계의 문화 산업 중에서 자, 이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